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17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서산포스트에 올라온 기사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전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고요. 5월 19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저는 18일, 19일을 거치면서 쿠데타 세력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생각났었습니다. 5.18을 딛고 마침내 승리한 한국의 민중들과 같이 미얀마의 민중들도 기필코 승리하길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들과 함께 하길 마음속으로 기원했더랬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맹정호 시장이 2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시장이 14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의 시장 군수협력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330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서산에 기차가 들어오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를 통해 등기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농업용수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재배에 정수장치 지원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시는 농업용수의 염분 및 철분 과다로 작물 생육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업용수 수질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대상 농가에 농업용수의 철분 고형물 및 이물질 등 역세척 배출 장치와 필터를 장착한 정수장치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다한 철분 및 염분은 농산물의 생육을 억제하며 과일 등 식료품의 경우에는 섭취 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용수 정수장치는 개당 2,500만 원 선으로 시가 약 1,7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사회적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15일 관내 어린이와 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생생사회적 경제기업 탐방을 추진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인 운산하우스 달래협동조합과 옛향기 마을방앗간을 들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했는데요. 시는 생생사회적 경제기업 탐방을 분기별 1회씩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일동은 15일 도란도란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7일까지 동문일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한 결과 총 92명의 봉사자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발대식에는 봉사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 후에는 도로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란도란 봉사단은 도란도란 빨래터 운영, 독거노인 안부전화, 주민자치, 환경정화, 노력봉사, 벽화 그리기, 집수리,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초중고생 자원봉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월 2회의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가끔 보면 학생들 봉사활동 자리 알아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동문일동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와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22일 2021년 서산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바지의 첫 행사를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동아리 및 어린이 응원단의 축하 공연을 비롯한 일부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로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 및 유관기관 홍보 부스를 포함한 2부 청소년 플리마켓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되는 플리마켓을 비롯한 이날 모든 행사는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참여 또한 적정 인원에 한해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접수하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이번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5월 14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벼 돌발 해충 방제 약제는 총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벼 멸구류, 나방류 등의 돌방해충이 맞나요? 방지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약제는 읍면동으로부터 약제 종류 및 수량을 신청받아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약제는 벼 재배 농가에 7월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관내 과수 농가에 화상병 및 돌발 해충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한 바 있습니다. 동발이 아니라 돌방이 아니라 돌발이네, 돌발. 네. 이거 읽다 보면은 긴장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찾고 그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5.18 유족회가 41주년 추모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을 초청했습니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단체 초청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꾸준히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제도적 결실을 맺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되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완강기는 건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자동 하강하는 기구로 피난자를 안전하게 지상까지 인도하는 피난기구인데요. 완강기의 정확한 사용 순서는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방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진로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조향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4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향사 직업체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문 조향사의 교육을 통해 향을 조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 나만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문 조향사와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며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와 자립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자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17일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화 유공자 댁을 찾아 의문했습니다. 민주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5.18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방문한 곳은 대산읍에 거주하는 천순례씨 댁인데요. 방문해서 감사의 인사와 상품권 10만원 등 의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천순례씨는 당시 나이 23세로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계엄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애 14급의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5월 13일, 14일, 31일 총 3회에 걸쳐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 인형극 건강한 응가맨과 컬러푸드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센터 등록기관 어린이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색깔별로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멋진 응가맨을 만날 수 있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형극을 관람한 보육시설 원장님들은 인형극 내용에 매우 만족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가맨의 똥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하절기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 깔따구 등 위생 해충 방제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날씨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하천변 및 거주지 인근에 해충 활동이 활발해져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오는 9월 말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방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해충 발생 빈도가 높은 서산 호수공원 하천변과 성현천 산책로는 매주 금요일 2회로 나눠 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모기 유충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 하천변 등의 유충 구제제 살포, 읍면지역 정화조 방충망 씌우기, 헌 방충망 교체 작업 등도 병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17일 부성면 강당리 일원에서 최고 품질 쌀인 백옥향 재배 농업인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은 서산시 최고 품질 쌀인 백옥향 재배 확산과 생산 공급 거점 단지 육성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후에 마련됐는데요. 백옥향은 충남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5월 20일 이전 이양하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합니다. 이 품종은 만생종으로 10월 중순까지 물을 대야 하는 종으로 벼알과 키가 큰 편이나 도복에 강하고 향미가 구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원은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예절교실을 운영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예절교실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 효월드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전 효월드는 효문화에 관련된 인성교육, 체험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예술교실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산문화원 1층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8일 서산성공학교와 거점형 학교체육시설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서산성공학교는
서산시에서는 첫 번째 거점형 학교 체육시설로 지정됐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장소로 개방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시장애인체육회 및 충남장애인체육회와 체육발전을 위한 예산 등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이를 교육할 생활체육 지도자를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드론 촬영을 통한 학교 홍보 및 시설관리 업무 지원을 통해 학교 업무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무인항공 촬영 기술을 보유한 교사 3명과 서산교육에 관심 있는 지원자 2명으로 구성된 무인항공 촬영 지원단을 위촉했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무인항공 촬영 지원단과 함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항공 촬영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지붕 파손 지점을 살핀다거나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곳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성림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365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65 운동은 3가지, 전기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을 줄이고 6가지, 환경 독서, 분리배출, 채식급식, 녹지공간, 착한 소비,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며 환경보호 5대 공통과제를 자율 선정해 실천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 일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한서대학교와 지난 4월 23일 주민자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약 체결 이후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중 하나인 마을 안길 오색 벽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색 벽화 사업은 노후화된 주택가 담벼락을 오색으로 5가지 색으로 배경색을 칠하고 관내 5가지 명소, 5가지 명물을 타일에 그려 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5가지 명소, 5가지 명물 선정을 위해 5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동문일동 청사 출입구에 설문 패널을 게시하여 주민투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달성에 기여한 서산 대산항 이용 기업들에게 총 8억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수출화주 포워더 3개사, 수입화주 포워더 8개사, 선사 6개사 등 총 17개사로 컨테이너 운송 실적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4월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올해 물동량부터는 새로운 지급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산항 이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인센티브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공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일 기준 시행된 지 약 40여일 만에 9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만 2천 명이 이용한 수준입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업소별 구현된 안심콜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개인정보 노출 없이 출입기록이 등록되며 4주 후에는 자동 삭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교육부의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참여 및 평생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됐는데요.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되며
평생학습 도시의 성과 관리를 통해 사업 내실화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시장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단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하고요. 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면 되고요.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립합창단의 제7회 정기연주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브람스의 위로, 브람스 독일 레퀴엠이 오는 6월 12일 저녁 7시 30분에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서형일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는 인류 최대의 문화유산인 독일 레퀴엠으로 꾸며지며 국내 최정상의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우선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윤정과 독일 킬 국립극장의 주역 솔리스트로 활동 후 귀국하여 국내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 중인 베이스 바리톤 우경식이 솔리스트로 나서며 당진 시립합창단 코리아쿱 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 티켓은 전석 무료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티켓 예약은 5월 20일에 서산시 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취업 창업자를 위한 창업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창업 컨설팅 교육은 한서대 교수와 기업인, 창업 컨설팅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한서대학교와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6월 23일부터 약 6주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이고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 창업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6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수석지구의 서산시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원이 서산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18일 오후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접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서를 서산시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서산시가 추진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개발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행정 절차에도 석연치 않은 사안이 있는 이유로 감사원 청원까지 보태진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박재숙 조예 작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박재숙 작가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도예 작품 30여 점을 기억의 조각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개방 운영되며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박재숙 작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 29호 이수자이며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충남관광상품 공모전, 대한민국 황실공예대전, 충남공예대전 등에서 다수 입상한 중견작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미면 복지센터의 유쾌한 변신이 눈에 띕니다. 최근 해미면 행정복지센터는 2층 회의실 앞 유휴 공간인 복도를 이용하여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미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전시공간 운영을 구상하였으며 우선 1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서예반 수강생들의 작품과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만화동아리 회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총 작품은 25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중심의 서예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서예작품과 초등 중학생의 만화작품이 한 공간에 전시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전시공간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1급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임 의원은 21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 중심의 조례를 다수 제정하며 지방자치구현에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맞아 1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관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설비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몸이나 발로 쉽게 파기하여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급 상황 시 대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가 18일 폐회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장갑순 의원과 유부곤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는데요. 장갑순 의원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공용 쌀 산업 육성에 힘쓰자는 제안을 했고요. 유부곤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서산시가 더욱더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복순 작가 초대전 한 땀 한 땀 실이 오는 21일 금요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산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 동네 전시회 1탄 한 땀 한 땀 실은 뜨개공예 작가 윤복순님의 작품으로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방, 의류 등을 작품화하여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서산 시내에서 뜨개공방을 21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복순 작가는 우연한 계기로 뜨개를 접하여 4년간 뜨개공예를 전수받아 서산에 정착하여 공방을 운영한 이래 500여 명이 회원으로 다녀갔다고 합니다. 서산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초대전은 우리 동네 전시회라는 시리즈로 가까운 서산 시내권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시 행사를 매달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생활문화센터는 호수공원 1로 22, 기업은행 있는 건물이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17회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